반갑습니다.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담비 책방지기 담비 책방지기 연영숙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북토크는 한국작가회의에서 주최로 하시고 제 진행되는 건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버찌책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대전 유성구에 버찌책방 2년 좀 넘게 하시다가 지금은 자유활동가로 독서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조혜은 작가님 다 아시니까 이렇게 제가 굳이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뭐 이러고 무슨 책 썼나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긴 했지만 또 본인이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조혜은 작가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아니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 한창 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저한테 특별한 공간이에요. 사실 제가 책방을 2019년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저 시즌 1 공간 이제 유성구 지족동에서 했던 그 책방 전경이고 9평 되는 이제 작은 공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2019년 9월에 이제 오픈을 했지만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그걸 준비한 거는 거의 한 4, 5개월 전부터 했었는데 그때 2019년 초반에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먼저 말 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사장님한테 담비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너무 좋다고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책을 그래도 한 3권 정도를 이제 결혼 전에 냈었는데 이제 여행 관련된 책으로 그래서 제가 책으로 이제 뭐 써보기도 하고 이제 수업도 도서관에 이런 데 강의도 다녔었는데 이제는 좀 자리를 잡고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책방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맨 처음 보는 얼굴로 맨 처음 이게 뉴페이스가 와가지고 딱 잡고서는 그렇게 책방 제기한테 책방 하고 싶어요 하면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따뜻하게 이제 환대해 주시고 저희 아이랑 저희 남편까지도 그런 다음에 해봐라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해봐라 이렇게 해서 조언을 많이 구했었고 책방을 정말 9월에 2019년 이제 가을에 오픈을 이렇게 하고 나서는 계속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먼저 이제 책을 구매해 주신 분도 있지만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글을 이제 책으로 냈고 책방을 하고 나서는 직접 제가 출판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저희 신랑의 글과 저와 아이가 여행했던 그 기록을 독립출판 형식으로 냈고 사실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을 사주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담비 책방에서는 응원하는 마음을 항상 이렇게 입고해서 넉넉하게 입고해서 판매를 도와주셨어요. 이게 뭐 제가 이걸 팔았다고 해서 뭐 큰 부자가 떼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시면서 더 갖다 주세요. 나왔어요? 좀 갖고 와봐. 10분만 갖고 와봐 이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잊지 못했는데 책방을 닫고 나서 2년을 지나고 나서 그게 작년 가을이었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소원해질 수 있는 관계인데 이렇게 또 이번엔 조혜은 작가님 한번 북토크 해보시겠어요?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사실 저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작가로서 북토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었고 그동안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비사장님의 그 자리에서 책방지기로 책을 권하고 독서 모임 뭐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거기에까지 그쳐서 버찌 책방지기로서만 이제 몇 년을 살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면은 평일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이 공간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꽉 채워주셨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풀어드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다거나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 걸어주시면 돼요. 네, 카메라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편안하게 하도록 하고요. 이게 작년 가을까지 해서 딱 2년 3개월 했어요. 제가 가게 왜 잘 하고 있다가 뭐 작가이기도 하고 책도 냈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수업도 한다면서 왜 닫았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8살 난 아들을 혼자 이제 키우고 있고 저희 남편이 조금 몸이 아픈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도
거의 제가 다 하면서 가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육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하니까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임대 공간이 거의 2년 터울인데 그때 딱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아이냐, 일을 유지하는 것일까, 아이를 보는 것일까 했는데 아이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사실 책 판매는 지금은 이동식 책방으로 돌리면서 예전에 비하면 현저히 줄긴 했으나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공간이 없어도 책방 운영이 가능한지, 그 공간이 없어도 책을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고민을 했고 생각을 한 거를 절박하잖아요. 일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따가 들려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동식 책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대전에서 해서 10회를 했고 사실 제가 작년 무면허였거든요. 올해 1월에 면허를 따고 한 거예요. 그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오늘 저 여기 제가 운전한 것 중에 가장 최장거리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담비책방을 자주 왔었으나 손님으로서 입고 작가로서 책을 입고 가기 왔었으나 항상 남편한테 부탁을 하고 왔었어요. 나 여기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지만 올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 날개 달듯이 막 달리고 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시작이 되게 의미 깊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네, 작은 책방의 기쁨과 슬픔이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되게 말이 많죠? 네, 제 아이 뱃속에 있었을 때인데 제가 그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이제 담비 사장님께서 그 SNS에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증권회사를 이제 외국계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이제 정규직이었던 적도 있지만 비정규직이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라는 게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금융권 이제 증권회사 같으면 상사가 이제 뭐 위기가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상사가 위에서 해고가 되면 저절로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도 해고 같이 덩달아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26살 때 호주 은행을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잘 다니고 돈 모으고 하다가 시집 적당히 가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1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배신을 팽당해가지고 이제 회사 이제 우리 팀의 경영 그게 안 좋아졌으니까 넌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 보스가 해외로 발령이 나면서 제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한 달 만에 저를 나가라고 해서 그때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죠. 저는 명함에 있는 로고랑 매달 통장에 찍히는 제 월급 보고 아 그래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 무난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팽을 한번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행히도 다른 이제 증권회사 이제 미국 회사로 옮기기로 했으나 정규직으로 그 운이 좋게 됐어요. 이제 수습 과정을 거쳐서 계속 마음 한 곳이 불안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규직으로 앉아 있어도 앞에 이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앞에 있는 상사분들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가에 따라서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펴졌다가도 하기도 하고 항상 마음속에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20대 후반에 계속 있었고 그런 불안한 걸 제가 달랬던 게 여행과 책이었어요. 그래서 버는 족족이 이제 여행을 다니고 불안한데 뭔가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법을 안에서 이렇게 찾기보다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시적으로 해소했어요. 그게 여행이었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광화문 그때 당시 뭐 독립서점이나 이런 게 10년 전에는 없었으니까 이제 점심시간이나 퇴근에 맞춰서 이제 서점에 가서 교보문고를 가서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뭔가 나만의 기술을 있어야지 이러다가 또 한 달 뒤에 나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나 그땐 뭐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여기 이 책들이에요. 그래도 내가 20살 때 계속해서 돈이 있던 없던 마음이 힘들던 기분이 좋던 간에 꾸준히 해왔던 게 여행이었고 그리고 독서였으니까 이걸 엮어서 한번 이야기로 만들어 볼까 싶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출근 전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뭐 제가 뭐 문예 창작 뭐 이런 거 나온 건 아니고 국문과도 아니고 그냥 책을 그동안 읽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은 보면서 저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구상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초고를 쓰고 다듬어서 지금은 굉장히 뭐 출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제 책장에 있으면 그 책장 뒷면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판권면이라고 아시나요? 네, 출판사 주소랑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걸 엑셀로 다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 원고를 그냥 매일 무턱대고 한 100개 넘는 데다 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출판사에. 그래서 그게 2013년, 4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100군데 넘게 보내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대부분 저희와 결이 맞지 않으니 라고 했고 그럼에도 다행히 한 대여섯 군데에서 관심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답이 와서 이렇게 첫 책이 30살 독하게 도도하게라는 책이 나오고 두 번째 책이 나오고 세 번째 책이 기획을 해서 출판사랑 같이 했을 때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을 책으로 만나서 독서 모임에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책 빼고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저를 알아야지 책방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편만 하나만 보고서는 대전에 와서 정착을 했죠. 그래서 아이 임신을 하고 그 태교를 글쓰기로 한 거죠. 이제 세 번째 책을 출판사와 기획으로 해서 내기로 했고 아이 출산하고 한 3일 뒤에 책이 나왔어요. 과연 좋았을까요? 한참 이제 첫 아이인데다가 모유수유를 24개월 동안 했거든요. 직수로.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책까지 나오니까 책이 뭐 대박이 나진 않더라도 이제 대박 나는 책 거의 없잖아요. 요새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완전 신인인 거잖아요. 새로운 글 쓰는 사람인데 그래도 세 번째 책 나오니까 방송국이던 어디든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행 한번 취재 한번 가시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돌아와 뭔가가 왔을 때 하나 대답이 죄송합니다. 산후조리 중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 걸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게 한번 일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걸 계속 이어나갔어야 됐는데 지금 산후조리 중입니다. 100일이 아이 100일이 지나고 나서는 아직도 수유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못 떼놓으니까 거기다가 저는 여기서 절 도와주는 친정이나 시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다 이걸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일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한 5, 6개월 만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간히 칼럼 쓰고 이제 대전 지역에서 이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어오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그때 당시에 아기띠라고 기차 타거나 고속버스 타고 도서관에 강의를 다녔어요. 경기도 뭐 강원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벌어서 차비로 다 쓰는 거잖아요. 강의료를 받아도 밥값이랑 차비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대전의 이 작은 동네에다가 작은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과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같이 추천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아기가 갓난 아기 때. 그러다가 이제 저랑 비슷하게 책을 읽고 싶어하는 엄마들 동네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래도 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끌어서 한 2년을 독서 모임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가게를 이제 열게 됐고요. 벚짓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은 공간을 유성구 지족동에다가 했고 오늘 사실 지금 프로젝터를 쏘기에 지금 여기가 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 관계로 이제 하면은 어차피 화면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패드로 화면이 작지만 글자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림 이제 사진 이미지로 책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미지 보여드리면 그거 같이 나누면 되고요. 그러면은 벚지 책방이라니 왜냐면은 다른 책방 이름 정말 독특한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벚지야? 왜 체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저희 책방에
대표 상품? 그래서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고 책방을 하기 전부터 저와 저희 신랑이 되게 좋아했던 단편 소설이고요. 이해의 선물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게 우리 그 교과서에는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라고 하는 스토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건 한국어 버전,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의역이 된 거죠. 완전 우리나라 입맛에 맞춰서 과거에 그렇게 나왔던 거라면 이제 조금 이게 단편이거든요. 근데 길벗 어린이라는 출판사에서 이거를 조금 더 모두가 읽기 좋게 0세부터 100세까지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책을. 그렇게 해서 책을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온 버전이고 이 스토리를 이제 잘 모르실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그든 이제 사장님의 사탕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완전 최애 단골 손님이 꼬마가 있어요. 4~5살짜리 꼬마의 남자아이인데 어느 날 몰래 엄마 몰래 혼자서 사탕 가게에 와요. 그런 다음에 사탕을 이것저것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엄청 많이 들고서 계산대에 탁 하고 놔요. 수북하게. 그래서 위그든 사장님이 너 이거 살 돈은 있니? 했는데 얘가 자신 있게 저 돈 많아요 하고 탁 내밀었는데 그게 바로 버찌 씨였던 거예요. 근데 요새 같으면 이 버찌 씨를 가지고 돈을 내밀면 사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너네 엄마 핸드폰 번호 뭐야?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엄마한테 가서 입금해달라고 해 라고 하든가 되돌려 보내든가 뭐 카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텐데 여기 이제 소설 속에 위그든 사장님은 그래? 그러면서 거스름돈까지 거슬러주면서 사탕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마라 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저희 신랑이 저한테 공유를 했어요. 너 이거 한번 읽어봐 라고. 그래서 이름은 사실 저희 가족이 저희 남편이랑 같이 상의하에 지은 거거든요. 버찌 해서 이 마음, 그러니까 버찌 책방이라는 작은 공간, 저 혼자 운영해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 공간에 온 사람들이 내가 책을 찾았을 때의 마음처럼 이제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 같은 공간이 되자.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에 책은 정말 많고 많지만 공간마다 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찾아서 책을 찾으러 오신 분들의 마음에 순수한 무언가와 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되살려주고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책들을 추천을 하고 팔고 같이 읽자라는 마음에 버찌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 손님이나 어른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버찌 책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이야기를 딱 들려드려요. 그러면 근데 제가 가져갔다가 우셨다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옛날 생각난다고. 그래서 이 책으로 저희 책방 이름을 버찌 책방이라고 지었었고, 네. 그래서 책방을 시작을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자료도 취합하고 여기저기 책방도 조사하고 그 중에 한 곳이 담비 책방이었겠죠? 오늘 네 그렇게 해서 버찌 책방이라는 거를 막 이렇게 스케치도 해보면서 로고도 만들어서 간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했던 공간의 그 슬로건이 일상의 쉼표를 찍는 책 휴게소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했고, 뭐 책을 그냥 내 머릿속을 정보를 채우는 거 그 이상으로 뭔가 삶을 같이 나누는 공간, 나눔을 포커스를 맞춰서 공간을 이제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 거창하죠? 2019년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제가 저만의 공간을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그거를 생각하고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슬로건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는데 조금 더 그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공간에서 손님들께 나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운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2019년 9월에 시작을 했을 때는 한 3달 정도 하니까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손님들도 오시고. 그런데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빵하고 왔죠. 그래서 2020년 1월, 2월부터는 정말 저한테는 암흑기였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아이가 유치원생이었잖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아이들 한동안 학교에 한 몇 개월 동안 안 갔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라. 근데 애를 데리고 가게를 지켜야 돼.
엄청 불안하잖아요. 애도 어린데. 그래가지고 가게를 닫고 아이랑 그래도 공간에 나와야지. 왜냐면은 장사를 안 한다고 해도 이 책은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는 게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빛도 바래기도 하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 꺼져 있는 그 텅 빈 공간을 아이랑 한 3개월 동안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그걸로 책을 팔았죠. 그리고 혹은 간간히 오시는 손님들이랑은 마스크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하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왜 이렇게 위기가 많지? 벌써부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책으로 이거를 좀 오랫동안 하고 싶다면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책방들 사이에 내가 운영하는 이 작은 책방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오픈 6개월 만에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문을 닫혀 있는 상황이고 애는 옆에서 막 이러고 있고 저는 막 SNS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해야 되고 택배는 막 테이프로 쌓아야 되고,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뭔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고민했죠. 책방이나 혹은 책으로 채워진 공간인 도서관, 이런 곳에서 독자들에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무엇일까,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 작은 책방을 찾고 이렇게 이 공간에서 저 같은 이야기 보따리를 가져온 사람들과 뭔가 교류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떠실지는 제가 알거든요. 근데 다 각자가 조금씩 그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 오프라인 서점, 이런 작은 공간에서만 경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그냥 얼마입니다 하고 바코드 딱 찍고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파는 거예요. 이 공간의 문화와 이 공간의 분위기와 이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담아서 한두 권을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한 책이랑 이렇게 담비 책방 같은 공간에 와서, 숲속 나만 알고 싶은 작은 공간에 와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다가 고른 책이랑은 집에 가져갔을 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저는 거기 그래서 중점을 맞췄어요. 책은 그냥 상품으로서 사는 거 이상으로 경험이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그 마음으로 그때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동계산이고 제일 잘하는 게 동계산 안 하면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일단 뭐든지 해봐야겠다 싶어서, 아이가 유치원에 이제 좀 괜찮아지고 딱 가자마자 한 3-4명이라도 모여서 책 읽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문 열어놓고 읽던지, 그때 이제 줌 같은 게 생겼잖아요.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조금씩 해보고 해서 2020년부터 작년 문 닫기까지 2021년 10월 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저를 아시는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실험에 가까웠죠. 이것저것 해보고, 작가님 북토크도 이제 버티책방을 통해서 처음 북토크를 하셨던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했고, 제가 그래서 상품의 이제 이런 책방은, 담비 책방과 같은 이런 공간은 상품의 구매 장소이기보다는 공간, 이제 물리적인 특성, 여기는 이제 숲속 안에 있는 전원 느낌이 가득한 그런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전달하는 문화 전달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오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지금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혼자 읽는 것도 되게 좋지만 같이 읽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모임에 특화한 책방으로 조금 방향을 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동네 책방 에디션도 많이 나오고 이제 독립 서점에서만 볼 수 있는 책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책방직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한 제의가 정말 엄청나게 오잖아요. 메일로 저희 출판사의 신간이 나왔으니 한번 봐주세요. 혹은 이번에 나온 신간을 뭐 10권 이상 주문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혹은 뭐 동네 책방에 선물을 드려요. 이러한 달콤한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일절 다 닫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진짜 읽은 책 있잖아요. 정말 이때 내가 필요했을 때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책들을 읽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써서 공유를 한 거예요. SNS를 통해 혹은 이제 제가 아주 운이 좋게 지역 신문사에다가 이제 지금 2년째 칼럼을 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책을 위주로 독서 모임에서 소모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추천책으로 서가를 거의 80% 이상을 채우고 이제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는 아예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되게 좋아하고 옛날에 다 읽었던 책들이 여기에 꽤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마음에서 그 책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그 책이랑 연결지어서 어떤 책을 더 읽기 좋을까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수다를 떨면서 책 수다를 떨면서 같이 책 취향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는 습관, 질문하는 습관, 생각을 표현하는 습관, 듣는 습관 이 독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저는 관계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서점에서 제공하는 게 단순히 책이란 상품일까? 아니면 시간일까?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판매하는 책 이외에 보이는 부가가치를 우리가 왜 고민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글씨 작은 건 제가 넘어가고 이야기로 풀게요. 그래서 모두가 그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경쟁 구도에서 굉장히 내 색깔이 희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못하는 게 동계산이고 제일 잘하는 게 동계산 안 하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귀인데 미래를 제일 잘 예측하는 건 내가 그 미래를 만들면 된다는 그 글귀를 되게 와닿아서 그때부터 뭔가를 차곡차곡 만들었고 독서 모임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래서 관계를 저는 같이 읽는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 집은 독서 모임까지는 아니지만 저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 같은 거잖아요. 이야기를 가지고 푸는. 그래서 독서 모임과 같은 거죠. 그게 관계를 통한 사회적 학습이라고 네, 항상 소개를 해왔고 저희 책방 슬로건 중에 하나가 책은 창이다. 책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책을 통해서 이야기만 이야기를 아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 이야기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내는 힘은 같이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머릿속에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책을 한 권을 만났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아이와 제주도에 가서 보름 살기를 하면서 만들었던 책인데 책을 만났을 때 여기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의 창문을 내는 거예요. 창문을 내서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뭔가 내가 그 자리에 변화하지 않은 그 모습이었다면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창문을 내서 세상 밖을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그게 다시 그 시선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해서 이 책은 창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독서 모임에서 여러분 마음에 창문을 내보시고 여유가 되시면 밖에도 한번 보시고 이 책 속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밖도 새로운 것들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용기도 가지세요 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혼자 읽었을 때는 여러분 책 속에 다른 사람, 타자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요. 독서 모임 자리에서 같이 읽었을 때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떠한 질문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답을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하고 들으면서 이제 마주 앉은 이제 타자의 세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책이 한 권이 있다면 혼자 읽었을 때는 그냥 스토리가 이렇고 되게 좋은 글귀다 이렇게 딱 했다면 우리가 각자 이 똑같은 책을 읽고 만났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나는 이 구절에 되게 꽂혔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분명 읽었는데 또 이 옆에 있는 책 친구가 말하는 구절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그냥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이 독서 모임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따가 제가 막 질문을 또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뭐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뭐 어떤 직함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책 한 권으로 책을 좋아하는 나라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책 모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나를 자유롭게 PR할 수 있는 거죠. 책 모임 와서 저는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몇 평짜리 뭐 아파트 어디에 집이 있고 몇 명의 자녀가 있고 남편은 뭐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한 권의 책이면은 이 책이 어디가 좋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떠한 내 과거 어떤 지점에서 어떤 생각과 닿았다든지 미래에 내가 앞으로 어떠한 생각 뭘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다 해서 정말 약간 나의 중심적으로 나를 PR할 수 있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네, 그렇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하실 때는 우리 그 순간에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스마트폰 옆에서 우리를 그죠? 자꾸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정말 이렇게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면 요새 사람 눈 보면서 대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거나 그쵸 생각을 귀담아 듣는 노력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데 책으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밀도 있는 집중 그 시간에는 정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험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볍고 잊혀져 가는데 그런 것들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공간과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서 제가 너무 열심히 저 혼자 말을 했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 기본적으로 이 숲속 작은 책방, 이 단비 책방까지 오는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즐기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책을 어느 정도 좋아하시고 만약에 많이 읽지 않더라도 책을 곁에 가까이 평생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독서는 땡땡땡이다. 혹시 한번 무조건 다 질문은 아니고 질문의 대답은 아니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 빈칸을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제 지금은 저는 공간 시즌1을 2년 3개월 만에 닫고 지금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어쨌든 도서관이나 동네에서 이제 출판사랑 뭐 협업을 해서 해가지고 독서 모임을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처음 보는 분들께 독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요.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오셨을까요? 사적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러면서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제 얘기를 이렇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들어주시고 계신데 혹시 나에게 독서는 땡땡땡이다라는 그 땡땡땡에 나만의 그 수식어를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네. 그 말에 대한 해설 좀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거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말 길게 못할 것 아니요, 괜찮아요. 네, 궁금해요. 호기심. 나에게 책은 호기심이다. 어떠한 방향으로의 호기심?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궁금해요. 모험이고. 그쵸. 즐겁잖아요. 그쵸. 상상을 또 하게 되고 늘 접하기 전에 즐거운 긴장을 하게 되고. 즐거운 긴장이라는 표현 너무 좋네요. 다 즐거운 것 같아요. 음, 호기심과 그런 탐욕. 그러면은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 나를 정말 이렇게 즐거운 긴장과 모험의 세계로 안내했던 책이 있으시다면?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해서 제가 요새 그런 책을 잘 못 만났어요. 되게 다 숙제 같아가지고 요새는 어떤 책? 생각이 잘 안 나. 생각이 안 나서 혹시 생각나시면 이따가 알려주세요. 그렇구나. 그게 되게 궁금한데 되게 이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내가 꽤 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예전과 되게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냥 옆에서 있었지만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곧 의미잖아요. 의미가 부여되기 전에 그 사람이 실제는 하고 있으나 실존하진 않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 한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 안에서 날 되게 반기는 사람이 누군가 왔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봐,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만 보이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내 애가 여기 놀이터에서 수많은 애 중에 내 애만 찾고 있어. 그럼 다른 애들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실제 했던 사람이 이제 실존하지 않던 사람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나만의 수식어, 나에게 독서는 땡땡땡이다. 네. 마음의 안식처예요. 아, 안식처. 네. 추천해 주신 대리안이나 네. 덴마크 선생님 어. 책을 통해서 좀 위로받고 어렸을 때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를 좀 위로하게. 그러니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까 모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론가 또 새로운 나의 과거나 미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과거나 뭐 다른 사람의 상황에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창문 내신 거잖아요. 마음의 창문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건데. 좋아요. 또 혹시 네. 벗어남. 그죠. 일탈. 뭔가 뭐다 잊어버리거나 그죠. 된 책만 읽을 수 있는 그게 좋아서 좋겠다. 그러니까. 요새 잘 못 읽어서 그래서 너무 슬퍼. 바쁘셔서 못 네, 읽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의 또 도피처를 하나 만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부담드린 건 아니죠? 근데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독서는 이 정도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책을 앞으로 이렇게 대해볼 수도 있고 이야기가 섞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되게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 걸고 궁금해요. 근데 제가 맨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책방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책방을 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게 저희 신랑 책인데 출근길에 썼습니다. 하루 10분, 저희 신랑도 책을 되게 좋아해요. 남편도 돌고래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 이야기하자면 긴데 저희 신랑이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자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고. 가정환경 하나도 안 보고 저는 저희 신랑의 그 책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과 태도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 쉬웠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정환경이 이게 어려웠던 집안에서 자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 굉장히 타고난 기질이 예민하고 많이 느끼고 되게 유리엘 같은 사람인데 바쁘신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돌봄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이것만 했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불쌍하니까 나는 착한 아들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회사 가야 돼 라는 생각만 하고 그 자기의 행동의 동기가 항상 부모님한테 가 있던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내가 잘 돼야겠다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결혼을 해서 그때까지는 착실하게 잘 살았다가 결혼을 해서 그게 빵하고 터졌어요. 케이스가.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나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중증 불안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강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약도 꽤 많이 먹고 상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하루에 항불안제랑 항불안제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루에 10알을 먹어요. 정신과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결혼을 했고 처자식이 있어.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책방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어렵게 되면
내가 조금 도와줄 경제적 지원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책을 좋아해. 언젠간 나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를 여기에 다 이제 뭐 배우자분들 그런 케이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회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거의 5년, 6년 됐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거잖아요. 자기를 잃고 싶지 않아서 회사 출퇴근길에 봤던 것들, 마주했던 아주 사소하고 작은 평범한 것들 혹은 그때 그 당시에 읽었던 책에 대한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계속 기록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5년치가 묶여 있는데 그거를 원고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종이로 뽑으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 중에 조금 이거는 좀 그래도 누군가가 읽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글이다 싶었던 것들을 추려서 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서 출판사를 내서 이제 제가 직접 출판을 배워서 만들게 된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만듦새가 조금 약간 거칠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이렇게 기성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만듦새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도 되게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고 나서 이 얘기에서 다 질문하다 결국에 제 걸로 돌아왔는데 내고 나서 이제 뭐 대전 MBC에서도 다큐도 촬영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소개가 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집에 아빠들이 와서 사갔어요. 그러니까 안에 다 조금씩 그런 거 갖고 있고 힘든데 꾹 참고 있거나 그런 어려움을 저희처럼 같이 겪어나가고 있는데 막 흔들리고 있다거나 할 때 도대체 이 책방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라는 궁금함에 호기심에 오셔서 이제 한두 권씩 사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첫 책 치고는 뭐 증세는 못했지만 아직 되게 순진하게 많이 찍었어요. 부자 될 줄 알고 되게 많이 찍었어요. 되게 기성 출판사만큼. 그래도 꽤 팔았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렇다고 돈은 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판 돈으로 다시 책방에 책을 주문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이었고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저한테는요. 나에게 독서는 내 안의 심리 상담사다라는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야기가 아름답게 뭐 멋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에 감정의 동요가 굉장히 심한 사람 곁에서 그 곁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이혼 직전까지도 위기도 정말 여러 번 있었고 그랬을 때 제가 책을 저도 도망가는 그걸로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랬을 때 저도 제 마음에 제 안을 단단하게 하고자 정말 닥치는 대로 다 읽었던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저희 책방 한켠에 심리 상담이나 뭐 정신 분석이나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코너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채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거워지는 건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나에게 독서는 내 안의 심리 상담사다. 이렇게 했었고 이제 독서 모임 이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맨날 그렇게 하기는 또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담비 책방에서 마련해 주신 것처럼 작가와의 만남도 이렇게 하고 독자들과 그러니까 독자와 저자 이야기를 만든 사람과 이야기를 읽은 사람 그 가운데서 이 책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궁금한 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그 자리가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도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럼 작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다음 책을 또 좋은 걸 뭔가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글로 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여기 이제 독자로서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힘을 얻어서 삶에 대단한 거창한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에너지를 받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가와의 만남도 이것저것 이렇게 오늘처럼 해서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듯이 2년 3개월 하고 제가 아이와 가게를 내년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내가 과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내가 가게를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을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임대 공간 9평이라고 해도 매달 드는 고정적인 비용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 그 근처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고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꽉꽉 제가 좋아하는 책장과 책이랑 뭐 테이블 이런 것들로 다 채웠었는데 이렇게 텅 비어가지고 간판 뗐을 때 당시의 모습이고 그때 간판 10월 말에거든요. 저희 책방에 애들 손님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애들을 좋아해서 오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저도 애처럼 막 그렇게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맨 마지막 주에 와서 그렇게 편지랑 그림을 그려주고 갔어요. 편지도 많이 받고 선물도 그래도 맛있는 사탕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마지막 그렇게 공간을 정리하고 나서 후유증이 되게 크더라고요. 뭐 돈을 계산하면은 고정비용 들던 게 싹 줄어드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2년 넘게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가려고 아이 육아도 하면서 남편도 챙겨가면서 가게를 유지하면서 계속 해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그게 한순간에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리니까 제가 가게를 31일날 비웠는데 11월 1일날 다른 간판이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보고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손님들이 야 여기 자리에 벌써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힘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책으로 그래 물리적인 공간이 없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독서 모임은 계속 해왔던 게 있었고 도서관에서 이제 의뢰받은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면 이동식 책방은 제가 제주도에 북다마스라는 곳 한 곳 있는 건 들었거든요. 그럼 대전에 없으니까 다마스는까지는 못 구해도 경차에다가 어느 정도 조금 싣고 다니면서 하면 그래도 책방을 하면서 동네에서 친해진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생각에 무면허였거든요. 작년 11월에는. 애 유치원 보내놓고 7살짜리 보내놓고 운전면허 학원을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씩 3번씩 간 거예요. 매일은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1월에 땄어요. 어쨌든 저쨌든 한번 떨어지고 해서 따서 그때 딱 이제 36개월 할부로 레일을 하나 장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레일 그 뒤 트렁크에다가 경차 레일 아시죠? 거기다가 이런 그림으로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수첩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레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책장을 짜가지고 하면은 한 몇 권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동네에 그냥 혼자 하시는 아저씨가 하는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되게 특이한 아줌마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네, 요게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책장이 됐고 그렇게 해서 공간은 없지만 책으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계속 있어서 경차 트렁크 전용 책장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게 그날 쫙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날 아저씨가 딱 안에 넣어주자마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에다가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하고 앞에 이렇게 슬라이드 싹 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돌아다닌 지 지금 10회차가 됐고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한번
네, 뛸 거예요, 영업. 그렇게 해서 저희 동네에 저도 책방이 이런 작은 공간이었잖아요. 혼자나 혹은 둘 이렇게 작게 운영하시는 책방이 아니라 다른 업종 그리고 앞에 주차가 가능한 그런 점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되게 많게 알고 있는 곳은 많지만 막상 차를 앞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혼자서 운영하시는 카페 앞에다가도 이렇게 하기도 했고, 네. 이게 지금 좀 작아서 그런데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소품샵에다가도 주차를 해서 하기도 했고, 제가 또 강아지도 한 마리 키워요. 지금 체리는 아니지만 진도 믹스 한 마리를 아기를 키우는데,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저희 버즈책방 막내 영업사원이라고 강아지 보러 오시는 손님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동물권에 대한 그 관심이 정말 삶으로 살게 되니까 되게 많이 늘어나서 또 그렇게 강아지 관련된 책들도 막 읽어서 한켠에 또 강아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책방 운영하는 거는요, 직원이 아니고 내 공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담겨서 책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방 안에 있는 책을 통해서 아, 담비와 선재 사장님의 취향은 이런 건가? 이렇게 하면서 한번 파악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친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그런 거죠.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책방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주차가 안 되는 가게가 있는데 커피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책장을 빼서 공간에 넣었어요. 이렇게 테이블에.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다 책이 젖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책장을 빼서 이 카페 안에 이 한 구석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10번이나 했어요. 지금까지. 3월 초부터 했거든요. 2월 마지막 주 해가지고 3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고, 제가 그렇게 썼죠. 우리 동네 작은 공간 속 숨어있는 구석을 발견하러 다닌 거예요. 어디다가 차를 주차할 수 있을까? 각도가 나올까? 막 이런 것도 하고, 여기 괜찮겠지? 하면서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면 날씨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기껏 책 다 들고 집에서 날라가지고 책 다 꽂아놨는데 만약에 비나 막 뭐가 날씨가 안 좋아서 사람이 안 오면 엄청 낭패니까 날씨도 맨날 체크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날을 꼭 해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아. 그럼 그 공간 안에 책장을 설치할 만한 자리가 있나? 구석이 있나? 이런 것도 막 계속 계산을 하며 다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되게 피곤하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혹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화장실 못 가시는 분 계시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재밌는 게 경계를 허무는 거가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방이면 책방, 카페면 카페. 제가 했던 업종이 같이 했던 게 문구점, 소품샵, 커피 전문점, 카페, 꽃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했는데, 그 공간이 주력 상품이 하나씩 있잖아요. 커피면 핸드드립, 꽃집이면 꽃다발, 뭐 나무면 뭐 이렇게. 그러면 책이랑 그걸 결합시키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를 계속 매번 할 때마다 주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라고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반응을 보고, 아, 많이 안 오는 날은 날씨가 되게 좋은데 사람이 진짜 거의 없던 날도 있었거든요. 그럼 아, 여기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커피도 많이 마시러 오시고 책도 한두 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면서 한번 이렇게 추측도 해보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까?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번 5월 달에, 5월은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동식 책방을 하면서 재미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날에 대전에 있는 다른 그림 책방이랑 협업으로, 대전에 테미오레라는 공간이 있는 거 아세요? 테미오레라고 충남 관사, 네, 옛 관사,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그 옛 터가 대관이 무료더라고요. 구도심에 있는데, 제가 항상 유성에서만 이제 운전도 미숙하고 하니까 안 하다가, 거기 테미오레가 대관이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어린이날에 애들이랑 같이 그림책 신나게 읽고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책방 두고 저랑 넉점반이라는 김영미 선생님 하시는 곳이랑 해가지고 이제 테미오레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식 책방을 해서
그날 되게 더웠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만나가지고 하고 이제 판매도 잘 되면 좋았겠지만 판매를 넘어서 아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내 책이 들어섰을 때의 느낌과 다른 책방과 함께 했었을 때의 이렇게 합이 잘 맞고 했을 때의 즐거움? 왜냐면 제가 아는 그림책의 세계는 여기까지라면 다른 선생님의 그 그림책을 평생 하셨던 분의 그 그림책의 세계는 또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트를 나눈 거예요. 저는 제가 프랑스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주로 책방에서 다루는 책들이 이제 그런 유럽 문학이라든지 그림책도 이제 외국 그림책들을 많이 보고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 선생님은 이제 뭐 권정생 선생님이라든지 한국 그림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게 각자의 주력 상품을 딱 이렇게 큐레이션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 옛날 공간이 여기저기 이제 그림책이 막 놓여있으니까 그림도 되게 예뻤고 아이들도 와가지고 요새 아이들 도서관이나 도서관 책방 자기 자리 집에서 편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경험이 있지만 되게 낡은 100년 넘은 그런 구옥에서 평상에 앉아서 돗자리 깔아놓고 평상에 앉아서 어떤 엄마도 아닌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으로 어린이날에도 했었고 이거는 이제 유성온천 온천축제 문화축제에 이제 마음을 씻는 코너 온천이니까 마음을 씻는 것도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씻는 코너에 책 코너를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아까 저희 이제 책갈피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하나도 안 가져가셨는데 그 책갈피의 그 뒷면에 보시면은 책이랑 글귀 나와 있는데 10권의 책을 큐레이션을 했어요. 가족, 사랑, 치유, 뭐 관계 이런 걸로 해서 그 10권의 책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도 오시고 네 술도 많이 먹고 온천 축제 맥주도 팔았으니까 되게 야외에서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사실 판매는 저주였어요. 축제다 보니까 닭꼬치는 5,000원이고 솜사탕은 4,000원이고 책은 10,000원이어도 다들 이제 그쪽으로는 몰리시는데 제 바로 근처에 솜사탕은 줄이 이만했거든요. 근데 책이 이렇게 해가지고 책 뭐 이렇게 써있는데도 거기에는 가까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시고 저희 책방 응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주시는 거 있어도 아주 우연히 와가지고 책을 사거나 하는 거는 많이 없었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니까 아 이게 또 축제라는 곳에 책이 들어가면은 음식이랑은 경쟁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 뭔가 내가 또 하나 뭔가 나만의 이게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되지 그냥 책 진열해 놓고서는 네 눈에 띄지도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뭔가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저의 그 단점이자 장점인 동계산을 안 하고 뭔가 해보면 일단 해본 다음에 배우는 그걸로 지금 계속 현재 버치 책방의 이동식 책방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어차피 계속 할 생각은 있고 내가 책 아니면 할 게 없거든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걸로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맞춰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하다 보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이동식 책방이 이렇게 다양한 걸로 만났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저희 작은 책방의 기쁨과 슬픔이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기쁜 것만 했나 싶어서 딱지로 슬픔? 아유 이거 어디 갔어?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슬라이드로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동식 책방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앞바퀴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너무 방심했던 거죠. 벚꽃이 지기 직전에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저희 동네 공원 앞이 그래가지고 게릴라식으로 저 오늘 책방 할 거니까 오세요 하고 정차를 길에다가 했는데 네 12만 원이 나왔어요. 12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해시태그로 작은 책방의 그 슬픔, 이동식 책방에 비해 자리를 잘 잡자. 시위마님이 이틀치 일당 순식간에 사라졌음. 하루 종일 서서 아시죠? 여기 다 사정. 책 한 권 팔아가지고 일당 뭐 4, 5만 원 채우기 정말 어려워요. 책만 팔아가지고. 근데 12만 원 한 번 해서 그때 약간 한번 고꾸라졌었어요. 통장에 12만 원 나가면은 굉장히 타격이 큰 거거든요. 책방 그걸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 내가 약을 줄이려면 네가 사고를 덜 쳐야 돼.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슬픔까지 이제 보여드렸고 네.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아 그래 근데 그쵸 근데 이게 제가 네 책방을 공간에서 팔았을 때와 이동식 책방으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나가서 하면은 책이 순환이 되게 느리거든요. 판매량도 훨씬 작고 그러니까 이게 책을 팔았을 때 책이 양도 중요하겠지만 책도 그렇고 그 책방의 계좌도 그렇고 돈이 순환이 돼야 돼요. 벌면 주문을 해야 되니까 또 채워줘야 되고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이게 책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 제 표현은 고여 있는 책이 좀 적어지도록 뭔가 계속 서가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주려면 그 책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돈이 들어와야 책을 주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12만 원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격이 커서 아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자리를 그러니까 이제는 날씨만 보고 살았는데 날씨랑 가게 점포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정차 금지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열심히 알아둬야 되는 거구나 막 그 생각에 생각할 게 너무 많다 차라리 다시 임대 공간 알아볼까? 이 생각도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읽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뚜벅뚜벅 계속 나가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되게 많았어요. 아이를 제가 거의 대부분 혼자서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이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육아도 하면서 가게를 같이 꾸려나가기 때문에 아이가 거의 대부분 책방에 있었거든요.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주말에도 같이 있는 적도 있었고 남편이 아플 땐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사정을 다 아는 손님들이 오시면 애가 막 혼자서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근처에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주고 데리고 가서 자전거 타는 것도 옆에서 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에 데리고 형아들이랑 같이 놀자 해서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차려주시 라면도 끓여주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막 손님이랑 응다고 있으면 저희 아이 책도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년 3개월이 그냥 제 자아 실현이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도 이런 책을 한 권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고 저희 아이도 아빠로부터 받았던 그런 감정이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 전이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남자아이는 특히나 아빠에게 많이 그런 것들을 모방하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아빠의 행동이나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 말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초반에는 아이가 인사도 잘 안 하고 되게 애기애기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엄마가 날 안 챙겨주는데 다른 이모가 날 챙겨주고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2년 뒤에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많이 밝아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많이 그걸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정말 아이는 나 혼자서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같이 키우는다는 게 되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받아보니까 이 가게 하나하나 저희 동네 그러니까 다 각자 살고 있는 동네가 있으시잖아요. 동네에 있는 작은 상점들 동네에서 늘 익숙하게 당연하게 마주치는 사람이나 그 공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로컬 중심의 지역 중심의 이런 만남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아이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우리 지금 매일매일 학교에서부터 학원에서부터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골목에 임대딱지만 붙어있고 빈 가게만 많으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아이를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좋은 공간의 주인 사장님들과 선생님과 내 이웃들이 다 같이 만나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더 확 분명해졌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 다른 분의 아이나 다른 분이 뭔가 힘든 게 있으면 더 좋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던지, 정말 책을 팔면 좋지만 팔지 못하더라도 저 빌려주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너 이것까지 책 어떻게 매번 사, 그냥 내 거 가져가서 읽어라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주변이 조금 환경이 더 밝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대면 접촉이 좀 불편해지게 됐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조금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밝게 해보자는 생각에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글을 쓰거나 도서관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할 때도 책을 제가 프로그램을 짤 때 책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어떤 책 추천 몇 주차 해가지고, 그러면 한두 주차는 꼭 생태, 지역사회 이런 것들로 책을 넣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내 취향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내가 결핍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런 걸로 인해서 책은 고를 수 있지만, 그러한 도서관 독서 모임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선택한 책 이외의 것들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의 리드하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다양하게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이제 도서관이랑 같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읽은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 이제 참가비는 뭐 제가 강사비를 받고 하는 거니까 참가비를 받지 않고 모임을 경험을 하고 싶지만 호기심은 있지만 아직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개해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이 2권의 책 소개해드렸죠. 다른 이제 책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출판 이제 해가지고 책방 손님을 비롯해서 조금 대전 유성구의 버츠 책방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버츠 책방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입고를 다른 지역의 독립서점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독자들과 연이 닿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은 저희 아이랑 제가 정말 너무 그때 힘들었을 때 가게를 하다가,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안 쉬고 모임도 하고 계속 했거든요. 가게 닫기 전까지. 그럼 중간에 되게 나가 떨어지기 쉬워가지고 그때 한 2주를 싹 닫고 아이랑 둘이 잠수 탔어요. 제주도 가서. 보름살이 하러 갔을 때 그 아이와 저의 기록인데, 이런 책을 내고 제주도에 있는 책방하고도 연이 닿아가지고 되게 친해져서 아이가 직접 책을 팔러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책판도 아이가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른 책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험도 아이랑 같이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저희 애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 입고하러 제주도에 여행 가기도 하고, 여기도 있는데 자기 사인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의 일기, 그러니까 손 그림이랑 아이가 필름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랑 제가 이제 글 쓴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책방이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을 채워놓고 책 사러 오세요 하면은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다양한 소통의 그 방법을 마련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도서관이든 작은 책방이든 이제 다양한 기회에서 추천해드렸던 책 목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읽었을 때 더 좋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결이 더불어 읽기 좋은 책, 네, 해서 제가 모임책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가?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다룰 만한 이슈인가? 뭐 환경, 역사적 사건이나 지금 사회적. 사실 오늘 5.18이잖아요. 5월 18일 오면서도 내가 5월 18일에 나한테 되게 기쁜 날이고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오늘이라는 5월 18일이라는 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되새겨봐야 될 되게 중요한 날인데 그럼 과연 내가 5월 18일에 이 북토크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책으로 나누는 거다. 나랑 이 만나게 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버치책방 대표라고 버치책방직이 조연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 언젠가는 5월 18일에 대한 관한 책을 읽어보실 수도 있고 때가 맞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내가 만나는 분들에게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기는 게 중요하고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조금이라도 한번 어필하는 것이 내가 오늘 5월 18일 날 북토크를 하게 됐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유행하는 책이 아닌 두고두고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일까 하는 생각, 계절에 어울릴까, 읽기 너무 난이도가 있진 않을까, 이렇게 해서 책을 목록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인문학이 되게 배움이라는 테마로 했을 때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도 되게 좋았고요. 같이 나눴을 때 배움의 발견이라고 타라 웨스토버라는 작가, 미국 젊은 작가, 86년생인데 이분이 되게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기가 정말 나를 위한 배움을 하기까지 그 경계를 울타리를 엄청나게 몸부림치다가 용기 내서 넘어왔던 그 과정에 대한 건데 실화인데 논픽션인데 픽션 진짜 소설처럼 너무 잘 썼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 네. 자, 이렇게 클로즈업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주제는 극복하기 위해 배우고 싶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지금 한 단계 넘어가기 위해 뭘 배우고 싶으신가요? 나에게 시간의 흐름, 나의 지금 사회적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있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지, 나의 루틴인지, 그런 것들을 하기 되게 좋은 주제였고요. 두 번째, 자유, 정체성.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책방에서 읽었던 게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작가님의 이 베스트셀러 동화는 사실 장르는 동화이지만 어른들도 읽었을 때 많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이름이라는 그걸 했을 때 여기 마당을 나온 암탉 주인공이 잎사귀라는 닭이잖아요. 근데 닭 1호, 닭 2호, 닭 3호 이렇게 닭이 살기 싫어. 나는 내 이름은 내가 정할 거야 해서 자기 이름은 잎사귀라고 나는 나 잎사귀야 라고 하잖아요. 그 태도가 너무 그게 어렸을 때는 그냥 스토리 그러니까 서사로 그 동화 속 서사로만 읽혀졌다면 이제 조금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에게 그런 주어진 굉장히 롤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 잘 헷갈리거나 내가 되게 퇴색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동화를 만나면 이게 동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내 이름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엄마가 준 이름 말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 경험이 있었고 썸머신몸의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도 정체성, 자유 이런 거에선 되게 다루기 좋은 문학 작품이에요. 이제 달과 육펜스는 이 작가 썸머신몸 작가가 영국의 극작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써요, 소설을. 일단 베이스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대사도 받아치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근데 우리 프랑스 화가 중에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폴 고갱이라는 화가의 그 삶의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폴 고갱은 영국에서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증권 회사에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파리로 가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파리로 넘어가서 그림을 배워서 한 분이거든요. 근데 썸머신몸이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흥미롭다 해가지고
그거랑 똑같진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썼던 소설이 달과 육펜스인데 이 제목이 재밌어요. 달은 하늘에 떠있는 이상향, 육펜스는 내 손에 쥐어진 돈. 지금 나한테 현실이냐 이상이냐 이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테마로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은 굽다라는 책, 그리고 어떤 배움은 떠나야만 가능하다. 이거 두 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뭔가 느슨하게나마 연대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누군가와 같이 읽고 싶다 하셨을 때 같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은 굽다 꽤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책 하면서 앞에 빵 하나씩 두고 먹으면서 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어떤 배움은 떠나야만 가능하다는 이 김우인 작가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생태 마을 있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그 생태 마을을 직접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생태 마을 지기와 인터뷰를 했던 모음집인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앞으로 팬데믹 시대 이후에 어떻게 삶의 방향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 디지털 뭔가 되게 최첨단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따라가야 할까 막 고민이 많잖아요. 애들도 요새 학습에 있어서 디지털을 빼놓을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 헷갈릴 때 참고하기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지속 가능성. 아까 이 테마랑 좀 연결이 되죠. 이거는 사실 네, 그래서 그 랩걸의 호프자런의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그리고 그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집은 없다. 이 두 가지 책이 뭐 환경 운동가는 아니지만 내 삶에서 조금이나마 내 마음이 그 환경에 관심 있는 쪽으로 변화해보고 싶다. 혹은 변화는 하지 않았어도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입문할 수 있는 환경 관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걸로 인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고기, 생선 소비 습관은 어떤지. 고기를 아예 안 먹는 비건이 아니라 조금 덜 먹는 방향으로 뭐 일주일에 4-5번 먹었다면 아이들 때문에 식단이 그랬다면 4-5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뺄 수 있잖아요. 양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소유와 행복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사실 혼자 이 책을 읽으면 작가가 이런 말을 했고 되게 좋았네? 끝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책을 앞에 두고 이런 관련된 책을 하고 같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강제성과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맨 처음에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한 마음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편한 거 계속 익숙해지면은 그게 오히려 재밌어지는 순간도 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들 얘기 나오죠. 문해력, 리터러시. 그래서 아이들 학습, 학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학습 그게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어른으로서 내가 부모가 아닐지라도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 다 식당에 가면 스마트폰 보면서 밥을 먹고 있고 뭘 하다 보면 다 영상 틀어도 유튜브에서 배웠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그럼 과연 여기서 내가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이제 메리언 울프의 책과 김성우 언어학자와 엄기호 사회학자의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이걸로 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요. 여기 김성우 작가님은 저희 책방에도 2번 오셨구나 해서 같이 이걸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읽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책을 좋아하고 책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어떻게 내가 변화를 해왔는지 책을 좋아하기까지 나의 지금 독서 습관이나 혹은 미디어 습관은 어떤지 그리고 나에게 독서 모임이 어떻게 보면 독서 모임이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좀 약간 역행하는 거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빨리 효율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한 책을 진득하게 앉아서 읽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떤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더불어 읽는 거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이 두 책에서요,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된대요. 결국엔 어른도 아이도 독서 모임 같은 걸 해서 내 생각을 누군가한테 말하는 그런 기회가, 자리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기회도, 그 열린 귀,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 이제는 열린 귀, 듣는 귀를 갖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타인에게 공감을 하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야 바로 버트 책방에 미래는 독서 모임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독서 모임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독서 모임 한다고 가면 모든 사람 이야기가 다 흥미롭지도 않고 어떤 사람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게 굉장히 곤욕일 때도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조금씩 그 독서 모임이나 같이 읽는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가 지금 읽지 못한 그 사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그게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여기 앉아가지고 독서 모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책 가지고 옆에 앉아 그 책 되게 좋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 건넬 수도 있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혹시 최근에 읽은 책 뭐 어떤 거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책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교류하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자녀. 제가 지금 10주차로 대덕 손촌도서관에서 10주차로 1:1 맞춤형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소수로 해가지고 한 4명, 5명 정원을 해서 10주차 10번 만나는 거예요. 매주 출근을 해요. 초보 운전이 손촌도서관까지. 고속도로를 처음 탔어요. 제가 돈 벌러.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도서관에서 무료로 하는 강의니까 하고서 어떤 분들 중에 한 분이 평생을 엄마인데 보험 설계사로 사셔서 진짜 바쁜 삶이 영업직이니까 사셨다가, 아이가 지금 첫째 아들은 대학생이고 둘째는 중학교 3학년인데 저랑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림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드렸어요. 그날 주제에 맞춰서 추천책이랑 같이 읽기 좋은 그림책을 많이 읽어드렸는데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집에 가서 제가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를 비발디 사기의 여름 악장을 틀어놓고서는 이렇게 읽어드렸거든요. 제가 그러고 빌려드렸어요. 책이 좀 비싸잖아요. 28,000원인가 3만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림책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대요. 아이를 위해서는 전집 말고는. 그러니까 그 컬처 쇼크가 오신 거예요. 그림책이 이렇게까지 어른한테도 좋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매주 지금 빌려드리고 있는데 그 주에 여름이 온다를 빌려 가시더니 아들 둘을, 대학생 아들이랑 중3 남자애를 앉혀놓고 비발디를 틀어놓고, 근데 속도는 못 맞췄대. 그냥 막 넘겼대. 근데 아들이 맨 처음에 뭐야 엄마 이러다가 좀 길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이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제가 아들이랑 중3짜리 애가 제가 그림책 읽어주는데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좋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워킹맘으로 평생 사셨다가 이제 조금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고서는 제가 지금 매주 한 권씩 빌려드리는데 이번 주 화요일, 어제죠? 어제는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고전이에요. 분노, 화에 대한 거. 그거 내가 이 책을 왜 몰랐지? 우리 아들이 사춘기 아니 나한테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고, 가서 읽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책을 제가 빌려드렸어요. 그러더니 주문을 하시겠대요. 저한테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수업 때 지금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하나 갖고 있어야겠어요 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인데다가 그렇게 하나씩 경계를 허무시더라고요. 마음의 벽을 이렇게 낮추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네. 제가 근데 금방 가네요. 2시간이. 지루하시거나 너무 길다 싶으면 끊어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거는 이제 절판된 책이기도 하고, 이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책방 준비하기 전에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냥 막 이것저것 찾다가 이제 한 책인데 지금은 절판됐더라고요. 품절 상태고 사유에 거래돼요. 프랑스 작가인 장릭 낭시라는 분이 책과 서점에 대한 단상이라는 이 짧은 에세이 이게 있었어요. 근데
책이 약간 번역 투여가지고 매끄럽게 넘어가진 않지만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걸 조금 응용해서 제 얘기를 지금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책 읽기가 제 이야기가 더해지면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짐작을 혼자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책 읽기란 그래서 네, 책 읽기란 그것은 이어서 또 다른 책을 읽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 우리가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 때로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 읽어내기 어려운 현실 세계와 몸을 비비며 접촉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네, 책 읽기, 그러니까 그냥 줄을 그 행간을 따라 눈으로 따라 읽는 것 그 이상으로 경험, 읽어내기 어려운 현실 세계와 몸을 비비면서 접촉하는 것, 그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혼자서 인터넷에 주문을 하거나 혼자서 읽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작은 공간에 와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책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뭔가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언에. 이거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 책 읽기를 이런 방향으로 꿈꾸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네, 하나 질문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생략을 하고 나는 땡땡땡 삽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할 때 땡땡땡 해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의 지금 책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희망한다. 근데 제가 이걸 바꿨어요. 조금. 읽는 동안 우리는 희망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이게 여기서 읽는 동안 땡땡땡을 희망한다 할 때 나 자신을 희망한다. 읽는 동안 삶을 희망한다. 읽는 동안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희망한다. 이렇게 채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책방에서 독서모임에 떠 있는 건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읽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각자의 존재를 확인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저한테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여러분들 부족하게나마 수다쟁이 책방지기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책을 읽는 삶에서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제가 이 수업 마무리할 때 제가 프랑스어 전공을 해서 가끔 이제 뭐 프랑스어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마무리할 때 인사 다시 만나요를 같이 외치면서 끝내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로 다시 만나요, see you later를 어떻게 말하면 au revoir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au revoir 하면은 여러분도 같이 au revoir 라고 네, 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u revoir, au revoir. 네, 여기 써 있죠. 네. 왜냐면 오늘 이 시간이 마무리됐지만 이 마무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 revoir. 네. 감사합니다.